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기는 참 쉽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한 존재입니다. 특히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고 우리가 더 이상 젊지 않기 때문에 더 자주 엄습하는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더 큰 용기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만큼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열쇠나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찾아 헤매는가요?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알츠하이머 병의 첫 신호가 아니라 노화의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이 이미 우리 20, 30대였을 때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회색 뇌세포 수는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계속해서 탁월하게 기능하기 때문에 학습 능력, 종합적인 판단 능력, 그리고 상상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포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고 기억할 때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조금 살이 쪘든 말랐든 자신의 몸에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과체중은 몸에 해롭지 않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독일과 다른 선진국에서는 인구의 절반이 과체중이고 비율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과체중은 소화기부터 시작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지다가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유전적인 요소 때문만이 아니라 운동 부족과 무엇보다 가공식품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가공식품을 접한 아이들이 온갖 인공 감미료와 지방과 설탕에 길들여진 탓에 과일이나 채소 같은 자연식품을 맛있게 느끼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이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날씬한 몸으로 성년을 맞이한 사람들도 40대부터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에너지 필요량이 줄어들면서 과체중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규칙적으로 더 강한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만 체중이 느려지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과체중은 허리와 무릎 관절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어 연골을 퇴화시킵니다. 운동하거나 움직이는 것도 더 힘들어지고 살이 더 찌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당뇨병이나 고혈압에 걸릴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고 혈관이 점점 좁아지며 모든 기관, 그 중에서도 특히 심장과 뇌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외로움은 그냥 혼자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혼자서 창의적인 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집안을 가꾸고 머릿속도 정리하면서 알차게 지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람을 마비시킵니다. 무기력하고 모든 힘의 원천으로부터 차단되고 어두운 감정에 습격당하고 우울증에 걸린 것과 비슷해집니다. 외로우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외로우면 생각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반향을 얻지 못하고 마치 시작과 끝도 없는 레일 위를 달리는 장난감 기차처럼 계속해서 빙빙 돌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사소한 문제들도 위협적인 문제들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소속감을 주는 이단 종교에 빠지거나 음모론을 믿게 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자신도 모르게 일종의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에 손상을 입습니다. 외로움을 인정하고 당신의 견해가 조금 구식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필요하면 당신도 얼마든지 새로운 것들을 비교적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들을 놀라울 만큼 많이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무료 급식소 배식 돕기나 이민자 자녀, 병원 돌보기와 같은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회들을 잘 이용해 보세요. 첫 번째 모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모임으로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고 개인적인 친분을 쌓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신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질병에 걸리면 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더 힘든 게 당연합니다. 예전같이 몸에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 건강이 안 좋아지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끝의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엄청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그 중에서도 중병에 걸리면 치료하지 못하거나 낫지 못할 거라는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특히 노인의학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주치의를 신뢰하고 마음을 터놓으세요. 주치의는 당신에게 중요한 건강검진 항목을 안내해 줄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 다른 전문의의 협진을 요청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거나 준비시켜 줄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 매일 대화를 나누고 같이 웃었던 사람,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너무나 많은 추억을 공유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잃는 아픔을 저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간, 세상은 늘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실감이 몇 달 혹은 몇 년 후면 사라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위로해주는 또 다른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입니다. 집에 동물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주인의 기분을 감지하는 섬세한 감각을 지녔습니다. 슬플 때 강아지는 공감한다는 몸짓을 보여주면서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동물들은 조건 없이 사랑을 줍니다. 우리 얼굴에 주름이 있어도 동물들은 우리를 예쁘게 여기고 천진난만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배고파요. 산책 가요. 또는 옆집 개는 진짜 재수없어요. 라고 말이죠. 물론 아주 복잡한 존재이기도 해서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기, 되돌아보기, 그런 다음에 새롭게 도전하기.
인생이 당신에게 호의적이었기를 바라며 힘든 시간보다는 행복했던 시간이 더 길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삶이 오래전 꿈꾸던 삶과는 다르고 당신의 직능과 감정적인 요구를 무시한 채 살아왔다 하더라도 당신에겐 새로운 방향으로 삶을 돌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보는 겁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아주 미세하게 노선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한결 행복해질 수 있는 반면 삶을 통째로 바꾸거나 지금까지의 일상을 만들어낸 많은 것을 포기할 용기와 의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쑥이 서점 팔방미인 영숙씨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또 만나요. 안녕.